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3장하고 4장에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특히 이제 학생들의 초반부에 1, 2장 정도는 되게 별로 어렵지 않게 레초 1, 2는 괜찮은데 3번부터 4번 갈 때 이제 많이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3, 4번은 3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4번은 사실 조금 이상한 의미에서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근데 뭐 엄밀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멀 벡터가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케이스 1에서 2로 변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카메라 시점이 Z축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오브젝트는 원점에 있고 카메라를 뒤로 빼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푸는 연산들은 얘네들을 앞쪽으로 보내고 카메라가 원점에 있는 것처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카메라 좌표계에 카메라의 움직임 때문에 TRHC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포함이 됐는데, 이게 계속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관점이 하나만, 시점이 하나만 있다면은 이 오브젝트의 노멀 벡터를 구하면 뭐 이게 보이는 면이고 이 뒷면은 안 보이는 면이 된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이렇게 멈춰 있다 하더라도요,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고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움직여 다니다 보면 이때는 요면만 보이지만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 다른 데도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서 카메라가 움직여 다니게 되면 이제 노멀 벡터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엄밀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되게 기이한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생각하고 잘 안 맞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는 노멀 벡터가 이제 HC까지 곱해져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약간의 특이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Z축, Y축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향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Z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물체가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이 물체가 뭔가 트랜스폼을 하게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부분의 노멀 벡터를 구했을 때에 무언가 Z축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 보이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뭔가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보여야 되는 게 보이는 현상들이 살짝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조금 이해가 잘 가기 어려우실 거고요. 실제로 25번 예제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25번 예제를 뭐 여러 가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얘를 이거 왜 안 움직여? 이게 일부러 고정해 놨거든요.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제가 다시 고쳐서 올려놓겠습니다. 일부러 코드 일부를 막은 것 같은데요. 이게 숫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마우스를 안 움직이게 하는데요. 자, 25번 예제를 움직이게 해놓은 다음에 방금 전 숙제 있었잖아요. 호목 7번에서 위아래 움직이는 거. 그걸 대입한 다음에 이 녀석을 움직여 보시면은 이거 제대로 잘 보이잖아요. 이 뒷면이 제거가 잘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뒷면이 잘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이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 두 개는 맞고 이때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면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녀석이 보이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25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앞서의 방금 전 이 예제 어떻게 변환한 다음에는 뭔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5번은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벌텍스가 들어오면 벌텍스 자체의 회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H 매트릭스 곱해서 템포러리에다 저장하고 카메라 트랜스폼, 아까 얘기 드렸던 카메라 관련된 거를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템포러리는 아직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은 되지 않았고요.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서 이 녀석이 이동을 한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서 노멀 벡터 구하고 또 다른 테크에서는 3D니까 템포러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젝션해서 2D를 한 다음에 노멀 벡터하고 비교해서 그릴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이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카메라가 움직였다라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이상한 면은 왜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런 종류의 방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써온 방법인데 카메라 트랜스폼 하나가 추가됐다는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되면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방법 절대 두 개는 보이면 안 되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예제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틀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살짝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뒤에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살짝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한번 의미 레벨에서 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션을 그냥 2차원으로 투영을 해서 보면 퍼스펙티브가 아니고요. 원근감이 없이 그대로 투영을 하게 되면 길이가 변화가 없죠. 길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노멀 벡터를 구해서 HC를 하더라도 카메라 호모지니스 트랜스폼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코드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의 노멀 벡터가 카메라 카메라 이동을 곱한 다음에 m 프라임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HC라고 하는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노멀 벡터가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연산은 예상한 어떤 흐름하고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그냥 프로젝션만 해서 3D 데이터를 2D로 했기 때문에 길이에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길이에 변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3D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3D 공간상에서의 움직임은 길이에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제 손가락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지 가까이 봤다 멀어졌다 하는 건데 원근감이 있는 지금 이 현상하고 똑같죠. 가까이 있으면 커져 보이고 멀리 가면 작아 보이고 원근감이 있는 공간 안에서는 길이 정보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멀 벡터를 여기에서 노멀 벡터를 그러니까 퍼스펙티브가 되기 전에 노멀 벡터를 구한 다음에 퍼스펙티브로 가서 보시면은요 이 결과가 여기로 다시 한번 변환해서 투영을 시킨 다음에 보면은 뭔가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현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실제로는요 이 부분 얘하고 그림이 지금 똑같은데 얘는 프로젝션만 해서 그냥 길이의 변화가 없이 투영을 한 거고요. 얘는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요 세 면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요걸 그대로 퍼스펙티브 투영을 했더니 윗면 보이고 앞에 면 보여야 되는데 옆면은 사실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길이 정보를 그대로 놓고서 투영한 경우에는 옆면이 보여야 되고요. 길이 정보를 왜곡해서 퍼스펙티브로 원근감을 투입하면 보이지 않아야 되는 면이 보이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멀 벡터 계산을 사실은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멀 벡터는 이쪽 면을 정확하게 계산해 줬지만 퍼스펙티브로 길이 정보를 왜곡하고 나면 이 노멀 벡터 정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것이 프로젝션하고 별도로 여기에서 프로젝션 하기 전 거를 가지고서 템포로 여기에서 갈라지잖아요. 여기는 이대로 프로젝션하고 여기는 노멀 벡터 구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된 결과
이 3D 데이터를 가지고 노말을 구하고 3D 데이터를 갖고 2D로 바꾸고 있는데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길이 정보가 왜곡이 생겨요. 이게 보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그래서 노말 벡터를 3차원에서 노말 벡터를 구하지 않고요. 바로 프로젝션 된 다음에 2D에서 노말 벡터를 구해야 여기 있는 면들처럼 엉뚱해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수준이 높은 고급 테크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을 정말 만들거나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대로 3D 데이터에서 노말 구해야지 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데 클릭하면 엉뚱하게 여기 있는 면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착각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3D에서 노말을 구하지 않고요. 2D 스페이스에서 노말을 구해야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길이 정보가 형상 정보가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처럼 여기에서는 길이 정보의 왜곡이 있기 전에는 오른쪽 면이 보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도 오른쪽 면이 음면 제거가 되지 않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가 이런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3D에서 노말 벡터를 구하면 안 되겠고요. 2D 프로젝션이 끝난 다음에 이면이 앞면인가 뒷면인가를 결정을 해야 완벽한 음면 제거 기법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많은 그 책이나 뭐 어떤 인터넷에서 잘 공개가 거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면 제거가 목표는 아니고요. 음면 제거는 특히나 오픈GL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렌더링을 할 수 있는 폴리곤 기반 렌더링 할 수 있는 다이렉트X나 오픈GL이 등장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의 엄밀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무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잘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퍼스펙티브, 중요한 건 프로젝션을 그냥 하게 되면 길이 정보의 왜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프로젝션을 하면 3D가 여기에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그어서 투영이 된 거고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은 원근감 기반으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보여야 될 면과 안 보여야 될 면의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면은 지금 보면은 뭔가 꼬여 있죠. 이 꼬여 있는 관계를 토대로 3차원이 아니라 2D 화면에서 우리가 노말 벡터를 구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 오른쪽 면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유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했기 때문에 스큐, 약간 찌부러지고 와핑, 구부러지는 현상들. 정확하게 구부러진다기보다는 공간이 가운데하고 멀면 멀수록 걔들 공간이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면 제거를 할 때에는 이런 투영이 아니라 투영 또는 변화만 한 상태잖아요. 이게 아니라 퍼스펙티브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끝난 다음에 음면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수식이 아니라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판단하셔야 얘네들이 무슨 의도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된 사례 한 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2번, 1번, 3번을 연결한 1, 2, 3. 이 녀석은 제거가 되어야 되는 면이고요. 이 부분도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클릭을 했는데, 여기를 클릭했는데 1, 2, 3번 면이 보이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 면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면을 이제 제거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부 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성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말 벡터를 제대로 2차원이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을 떼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죠. 자, 이쪽 면은 아까 보시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3번 갔다가 1번 갔다 2번 가야지 3번, 1번, 2번으로 가야 반시계 방향일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그죠?
네, 맞습니다. 요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게 2차원으로 투영된 다음에 노멀 벡터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걸 그대로 옆에다 갖다 놓고 보니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 관계. 그러면 자 요 순서대로 여기가 2번이고 3번이고 1번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얘의 경우에는 원래 2번, 1번, 3번이었으니까 이렇게 반시계로 1번, 2번, 3번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겠고요. 이 녀석을 원래 의도 3번, 1번, 2번으로 순서 인덱스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려보시면은 3번 간 다음에 1번 갔다 2번 가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죠? 네. 2차원으로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2차원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얘를 지금 보시면은 3번, 1번, 2번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넣었더니 얘가 갑자기 방향이 뒤집어져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종이가 한 장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이 투명 면이 있잖아요. 이 면에다가 제가 점을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했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뒷면에 뒤에 뭐가 보여서. 자, 근데 이게 제대로 될 때, 이렇게 될 때는 1번, 2번, 3번으로 보이시죠? 여기 뒷면을 제가 좀 제거해 볼게요. 네. 자, 이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자꾸 지금 1, 2, 3번 그대로 반시계 방향 잘 유지되고 있죠. 근데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들어가서 뭔가 잘못 왜곡이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1번, 2번, 3번대로 그렸더니 시계 방향으로 방향이 뒤틀려 있는 것들 보시겠죠. 네?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폼을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 녀석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1번, 2번, 3번대로 그리면 시계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예제네요. 네, 나중에도 읽어가지고 설명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자, 여기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 2D로 바뀌어있는 2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돼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션이 끝난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어떤 면은 그려주고 어떤 면은 삭제해야겠구나 라는 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운터 클럭와이즈, 클럭와이즈는 시계 방향을 뜻하고요. 카운터는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가 클럭와이즈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그냥 투영만 했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길이 정보를 왜곡을 하는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게 되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면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고요. 이때 여기 있는 면은 여기는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면은 보이면 안 되는 녀석, 이 녀석은 2D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내면 우리가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에서 방향을 어떻게 그러면 알아낼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우리 앞서서 했던 3차원에서 했던 문제하고 똑같고요. FST,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있다면 A 벡터, B 벡터 구합니다. 그래서 A 벡터는 F 빼기 S, A 벡터는 T 빼기 S, 이게 A고요. B는 F 빼기 S, A하고 B를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F, S, T, 원래 반시계였잖아요. 그러면 A 크로스 B를 하면 앞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Z 방향이니까 Z 방향으로 A 크로스 B를 했을 때 양수이면 얘는 보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 뒤집어져 있는 FST 순서대로 보세요. 3차원에서는 FST인데 2차원으로 투영이 된 다음에 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그때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식은 B는 F 빼기 S, F 빼기 S 이게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빼기 S, 얘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크로스 B를 해보면, 자, 어느 쪽이에요? A 크로스 B,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Z축과 A 크로스 B의 값이 음수이면 얘는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림을 그리고요. 이때는 그리지 않으면 이제 완벽한 음면 제거 기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26번에 있습니다. 26번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여기 이거 지우고서 정신이 없어서 25번이 아까 왜 정상 동작을 안 했냐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숙제입니다. 그리고 25번의 답이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25번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오른쪽 면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살짝 올려보시면은 이때도 윗면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윗면이 보여요. 이 현상 두 가지를 2D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끝난 다음에 평면 삼각형을 가지고, 평면입니다. 2D라서 그 녀석을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면 26번 숙제가 있고요. 여기 답을 보시면은 이제 2차원으로 여러분들 수식이 있으니까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살짝 바꿔보셔도 이제는 확실하게 음면 제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음면 제거는 나중에 이런 데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면을 지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기법이라서 이걸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쁘다.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숙제 설명을 요새 잘 안 하고 있다고 투덜대서, 자, 7번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화면 움직이는 거고요. 이 기법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서 다른 데다 적용하실 거고요. 자, 8번은 뭐냐면요. 오브젝트를 앞서서의 예제는 여기 보시면요. 이 벌텍스에다가 값을 더해서 정중앙에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아까 제가 트랜스폼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트랜스폼을 해서 H 매트릭스에다 트랜스폼을 해서 정중앙에 센터가 있도록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제가 이걸 냈네요. 까먹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 9번, 10번은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10번이, 9번, 10번, 특히 10번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잘 쓰시면은, 지금 아까 보시면 여기 Y축 주변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뱅글뱅글 도는 예제들을, 숙제 2개를 9번, 10번 각각 내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센터,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원점에 한 모서리가 걸쳐져 있고요. 꼭지점이 걸쳐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Y' 축을 정중앙에다 박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번 숙제는 5번하고 3번을 관통하는 대각선 방향으로 꼬지를 꽂고요. 이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9번은 그래도 할만한데 10번이 많이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5번 숙제 보시면은, 5번 숙제 기억해보면요. 오브젝트를 가운데로 옮기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얘는 수식상 원래 이렇게 돌던 녀석을 5번에 벡터에다가 옵셋을 더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중앙에서 꽂아서 돌아가고 있죠. 자, 이제 9번 숙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5번 5번 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5번이나 8번에서는 5번은 옵셋을 더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5번, 8번의 결과가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5번 전에는 여태까지 예제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축 그리는 거는 뒤에서 또 할 거라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숙제 끝나고 이 녀석이 9번인데요.
9번 숙제는 축 중앙에 여기에다가 Y 프라임 축을 꽂았잖아요. 그래서 요 꼭지점 근처에 있긴 한데 요 옵셋이 요만큼 가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사례이고 이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혼용을 시키시면은 H 트랜슬레이션 뭔가 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잘 쓰시면은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회전하게 하실 수 있죠. 뉴 코디네이트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등장을 해서 여기 곱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의 경우에는 잘못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는 학생도 있어서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축이 뭔가 잘못됐죠. 그리고 오른쪽처럼 돌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요령은 빨간 게 RGB라 X, Y, Z입니다. 이렇게 돌리시면은 제대로 도는 예제입니다. 왜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요. 요 지점, 축의 중심이 되는 요 꼭지점들 있죠. 그 부분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얘를 보시면은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축 중심 여기가 살짝 흔들리고 있죠.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Z축에서 떨어졌죠. 이거 뭔가 계산을 잘못하면 왼쪽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너무 빨리 움직여서 Z축 주변에서 이 꼭지점이 떨어지죠. 이거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딱 붙어서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 예제 보실까요? 여기 축에 딱 붙어서 돌고 있죠. 그죠? 꼭지점이 여러분들이 뭔가 연산을 잘못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제대로 푸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다 보면은 45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뭔가 45도를 썼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고 45도가 아닌 다른 값을 이유를 찾아서 풀어 오시면 됩니다. 힌트를 많이 드리면은 이게 큐브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잘라보게 되면요. 이때는 이 녀석이 이 길이는 1이겠지만 이 길이는 1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도 45도가 아닌 거죠.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제대로 구하셔서 알맞은 변화를 하시면은 꼭지점으로 뺑글뺑글 도는 오른쪽과 같은 예제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하시고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이 꼭지점이 축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말 계획이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조금 오브젝트를 복잡한 걸 만드는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뭐 보는 게 네모 박스나 하나 보고 있고 재미가 없다고 그럴 수 있어서 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잘만 적용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좀 이런 복잡한 물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픽 프리미티브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그래픽스는 계속 얘기 드리는 대로 그래픽에서는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점과 벌텍스, 그 다음에 엣지, 라인들이겠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 여러 가지 엣지들을 합치면은 다각형이 만들어지면서 폴리곤, 다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3차원은 처음부터 막 이런 토끼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뭔가 에디터도 있어야 되고 보시면 점과 선이 엄청나게 많죠. 폴리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픽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티브는 기초적인 것들, 기초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기초 형상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기초 형상들의 프리미티브들을 보면은 박스, 우리 맨날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면, 플레인, 사각형 면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어, 구, 도넛, 도넛 같은 걸 도대체 어디다 쓸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펴가지고 또 다른 것들로 바꾸기도 하고요. 튜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원기둥이 아니라 실린더
이거 이제 실린더 우리 예제에서 많이 다룰 텐데 가운데를 파가지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꽤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도형 그 상태인데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얘들을 재편집해서 이런 녀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 동그라미 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귀에 실린더 2개 붙여가지고 뭐 꾸불꾸불꾸불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은 이런 토끼 형상이 되도록 하는 게 그래픽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양들 보시면 별로 멋지지 않아요. 뭐 판타스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들을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이 이런 그래픽 쪽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상들이 의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제에서 몇 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초 형상들을 먼저 충분히 잘 만들어서 갖고 놀 수 있어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기초 형상은 다음 주부터 또 다룰 거고, 요 형상같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초 형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토끼처럼 많은 점과 선으로 된 것들은 그냥 폴리곤 기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편집기를 가지고 만들면은 3D 편집기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은 뭔가 우리가 이 3D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구부러져야 된다거나 뭔가 찌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얘네들 점들이 전부 다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도 실린더 코디네이터 좌표계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고, 면들, 박스들 전부 다 좌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것들이 의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는 사실은 파라메트릭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 뭐 실린더의 경우에는 반지름은 얼마, 높이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반지름 R, 높이 H, R과 H를 바꾸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파라메트릭 스페이스이고요. 물론 이렇게 생긴 토끼에도 뭔가 점을 쏴가지고 얘가 이렇게 관통을 하는 점들을, 폴리곤을 관통하는, 예를 들면 여기 토끼 머리통이 있으면 무언가가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통과하는 이 점을 구하고, 이 점과 레이저로 쏜 지점 두 가지의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거리 값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리들이 나중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정확하게 재려면 여기 있는 폴리곤들을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뭐 게임에서는 총알을 쏘면 총알이 토끼에 맞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폴리곤들을 다 통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토끼가 있으면 이 주변에 실린더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구를 총알이 관통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반지름, 그 다음에 원점 간의 거리, 이 두 가지 사이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토끼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먼저 토끼 주변에 구를 씌워놓고 구를 총알이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연산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유형의 게임들에서는 다 이런 파라메트릭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총알 체크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토끼에 정확하게 총알이 안 맞았어요. 여기로 갔는데 토끼가 죽는 장면들이 나오죠. 전부 다 실제 체크하는 영역은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서 실제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아주 간단하게 파라메트릭 스페이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뭐 프리미티브는 여러분들이 총알 체크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의미를 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고급진 문제들을 들어가 보시면 파라메트릭 스페이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다루지 않고 방금 전처럼 뭐 거리 문제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도 다뤄볼 계획입니다. 자, 이게 그래픽 프리미티브는 그래서 이 지금 토끼 지금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삼각형 폴리곤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구조를 약간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 폴리곤이라고 하는 개체를 새로 이제 만들어낼 거고요. 아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U 오브젝트만 있었죠. U 오브젝트는 이 안에 벌텍스, V하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들 이런 것들만 대충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아예 폴리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리곤만 전문으로 다루는 이 클래스 개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앞서서 제가 인덱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인덱스를 이 안에 이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약 있다면 점 3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터, 뭐 P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P 벌텍스, P 버리시즈 0번, 1번, 2번 해서 배열로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각각의 벡터들은 U 벡터 000, A00, A0B 해서 사이즈를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외부에서 봤을 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 벌텍스의 넘버, 얘들 값 0, 1, 2 여기 배열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인덱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저장하는 거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으로 폴리곤 0번이 만들어진다. 폴리곤 1번은 0번, 2번, 3번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 셋이라고 하는 형태로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U 폴리곤을 써서 이제 27번째인데 클래스 타입의 폴리곤을 만들어서 컴플릿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예제들은 다 27번을 토대로 해서 예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포맷을 보시면 윈도우 뭔가 화면에 그려져야 되는 3차원 영역, UWND, 3차원 객체, UObject, 그 다음에 카메라 프레임, UCam,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안에는 이제 UPolygon이라는 녀석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UWND의 주요 함수는 드로우, 화면에 그려야 되니까 UWND는 뭘 갖고 있어요? UObject를 박스, UObject는 박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해놨고요. 그러면 드로우 함수에서는 박스에 그림을 그려라, 박스.드로우 호출되고요.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을 해줄 겁니다. 런이 있어요. 그래서 런은 타이머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걸리면 박스를 업데이트해라 라고 하는 형태들로 명령어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카메라부터, 쉬운 카메라부터 보시면 카메라는 역시 UWND 안에 있습니다만 얘가 뭘 가져오나요? 이 안에 있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P, 스케일 에이스, 카메라 포지션을 다루는 HC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이제부터 그냥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H는 카메라의 좌표 변환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UObject 영역이고요. UObject는 노란색은 다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UObject는 폴리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Object는 자기 자신의 이동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H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폴리곤을 한번 볼까요? UObject는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데 얘 이름을 P폴리라고 제가 줬고요. 폴리곤 안에 들어가 보면 인덱스 FST 이게 많이 있어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앞서서 얘기한 대로 012, 023, 012는 첫 번째 거, 023은 두 번째 거. 이 의미만 U 폴리곤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U 오브젝트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박스 드로우를 호출했잖아요. 박스 오브젝트잖아요. U 오브젝트. 그래서 U 오브젝트 안에 있는 드로우가 호출이 되는데 드로우 할 때는 폴리곤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인덱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멀 벡터도 구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인을 그릴지가 여기서 결정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펑션을 넣어놨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뭐냐면은 런 할 때마다 박스를 업데이트해서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가서 회전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박스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걸 한 번만 계산해 놓고 그 데이터를 여기에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박스에 0, 1로 표현되어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읽어다가 여기서 뭔가 H 매트릭스로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걸 템포러리에 저장해 놓고 있고 이 템포러리를 토대로 해서 폴리곤을 그릴지 말지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 드로우 함수에서 하게 됩니다.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집니다. 그래서 벌써 객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뭐 벌텍스나 폴리곤 정보들, 벌텍스,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다 클래스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점점점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들 느끼시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란 펑션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호모제니어스 매트릭스를 곱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만 얘들을 업데이트해서 템포에다 저장하고 그림을 그려야 될 때만 호출을 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는 업데이트해서 하고요. 그림 그릴 때만 요 저장된 결과물들을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재정의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의 기능 좀 얘기를 드리면은, 자, 이 업데이트 펑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원래 오리지널 3D 데이터는 지금부터 어디 이제 저장이 되냐면 오브젝트 안에 있습니다. U 벡터 P 버라고 하는 포인터 형태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쓰고 버리는 그림용 저장해 놓는 것 P 템포러리라는 것도 또 만들어 낼 거고요. 폴리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들을 P 폴리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부터 오브젝트 안에 있는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포인터 형태로 동적 할당으로 뒤에서 얘기들이 동적 할당 형태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부터는 이 오브젝트는 크게는 펑션이 두 개예요. 하나는 그림만 그리는 거 드로우, 얘는 템포러리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고요. 벌텍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 그릴지 말지, 그 다음에 변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업데이트해서 처리해서 오리지널 데이터 P_벌을 P_템프에다 저장을 해놓고 들어오는 템포러리만 가져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얘기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